안녕하세요. 주방백서 백주방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창업자들과 폐업자들과 많이 만나게 되면서 항상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비슷할 거라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예비 창업자이거나 예비 폐업자인 분들은 이 영상들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하기에 앞서서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뭐 아무것도 없죠? 저는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음식점 사장이기도 하고요. 광고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광고회사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회사입니다. 그리고 경영지도사를 취득을 했고요. 경영지도사가 뭐냐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시책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시책들을 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가게가 잘 안되면 여러분의 가게에 가서 상담 지도를 해서 매출을 올리거나 어떠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라는 이제 책을 썼고요. 이 중에서 제가 주로 많이 썼던 내용은 중소기업 관련 법령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어떤 분들이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물론 뭐 이건 수험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도 크게 도움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컨설턴트로서 약 200건 이상의 외직업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장님들의 고충이 뭔지도 많이 알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음식을 하니까,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점을 사실상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뭐 한마디 할 수 있는, 혹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제 매장을 할 때 직접 매장 설계를 합니다. 보시면 매장을 얻고 매장을 부시고 공사를 하고 바닥을 만들고 전기 공사를 하고 조명 공사를 하고 직접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사들이 끝난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물들을 들여놓고요. 그리고 후드 공사와 벽 공사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매장은요, 현재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매장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일과 뭐 시행착오와 고통이 따랐죠. 물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엄청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창업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왜 창업을 말리는지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저희한테 창업 상담을 오시면 한 5명 중에 2~3분한테는 제가 창업하지 마세요.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요, 준비되지 않은 창업자이기 때문이에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저 창업하러 왔어요 라고 해놓고 그래요? 그럼 어떤 거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그래요? 그러면 음식 어떤 거 할 줄 아세요? 어떤 메뉴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따라서 주방 설계를 다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포차에서 한 보름 정도 배우고 있는데요.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 라고 해요. 답답하죠?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자, 제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경험이나 숙련도가 없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호텔 주방에서 10년을 일하고 관리자로서 2년을 하면 경험이 충분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호텔 주방에서 주방장으로 10년 일한 분들한테는 창업하지 말라고 하고 책임관리자로 2년 했다고 하시는 분한테는 창업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요,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엔 일들이 딱 분할이 돼 있어요. 그러면 호텔도 대기업이에요. 그럼 호텔에서 한 파트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면요, 주방은 정말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홀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운영 전반에 대한 것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책임자로 2년 일하신 분이 호텔 주방에서 10년 일하신 분보다 훨씬 매장을 잘 운영을 하시고요.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과 숙련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을 하면
창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분들은요, 좀 보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개인 상황이 받쳐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금력이에요. 여러분 매장 차리는데 5천에서 1억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여유자금으로 최소 3천에서 5천은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서슴없이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돈이 쪼들려면요. 새로운 시도를 못해요. 새로운 시도를 못한다는 건요. 내가 침체기에 있고 굉장히 잘 안 될 때 탈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계약 2년인데 2년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더 떨어지거나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당연히 음식점은 시간이 많이 들어요. 보통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어때요? 받쳐줘야겠죠? 물론 그 외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의 주위 사람, 친구나 형이나 동생이나 지인, 그리고 가족들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왜? 내가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을 하고 왔어요. 지쳐 쓰러지겠죠, 집에서? 그러면 가족들한테 소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홀해도 좀 이해해주고 버텨줄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 가정생활도 흔들려요. 가정생활이 흔들리면요, 밖에 일이라고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업은 여러분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받쳐졌을 때 창업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창업을 제가 추천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으면서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냐면 나이입니다. 제가 20, 30대한테는 추천을 해요. 창업을. 왜? 20, 30대는요. 한번 실패를 해도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40대, 50대가 되면요. 가족이 생겼잖아요. 내가 지켜야 할 그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한 번 실패해도 두 번 실패해도 괜찮은 20, 30대가 창업을 하면 처음 두 번은 실패해도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20대 초반에 당연히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겠지만 20대에 가게를 차리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사관리. 사람 뽑죠. 운영 관리하죠. 두 번째, 매장 관리, 홀서빙을 하면서 고객 응대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게 취향에 맞는지를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마케팅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마케팅에도 자신이 생기겠구나. 아니면 마케팅이 나한테 맞는 적성이구나 라고 알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자금 관리,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회계, 세무 쪽 건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을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라고 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건요, 여러분들이 대학 4년 동안 배우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자, 갑자기 뭐 외로 빠졌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 매장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매장을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매장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엄청 힘들었고요. 정말 이건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야 뭐 창업을 많이 하면 저희를 통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 그것보다 여러분이 창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창업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체크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체크를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